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 박사목 교장 선생님 모시고 상산고등학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교육청 관계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서 오늘 이런 식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한 몇 차례의 토론에 대해서 모두 거절을 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학부모들과 함께 집회도 가지고 하시느라고 목이 조금 상하신 것 같아서 그 점 좀 감안하고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청의 발표 내용 요약하면 애초에 정한 기준이 80점이 커트라인이고요. 지금 상산고등학교가 받은 점수가 0.39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사고 취소 절차를 이제 밟아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산고등학교는 요약하자면 형평성이나 또 공정성, 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조금 하나씩 뜯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혹시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른 곳은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라북도만 유독 80점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지방의 5개 자사고는 사회통합 전형에 그 선발 의무가 없는데 이건 1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다른 시도는 그 적용을 안 하고 단순히 그 항목에 정성평가만 했는데 전라북도는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도와 같이 따라야 할 교육부의 표준안 따르지 않고 법의 규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항목은 수정하지 않은 소위 청개구리식 평가이기 때문에 예.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 총점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면 다른 지역은 70점인데 전라북도만 유독 80점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 교육자치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유권자에서 뽑힌 교육감이 자기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마다 다른 점수와 기준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혹시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이 각 지역마다 자기 재량으로 교육을 철학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재량권이라는 것은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의 재량권이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재량권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재량권이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자사고는 법인 전입금 30% 이상 내라 한다면 그게 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건 교육감의 재량권이니까 해야 된다. 예. 그런다면 재량권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재량권이 남용될까 봐서 자사고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막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렇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조금 배려해서 입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와 관련된 것인데 상산고등학교에서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평가를 억지로 했다. 좀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설립자는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2008년부터 이미 법제화되기 전부터 지방 각각 곳곳에 특히 이제 농어촌지에 가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한 3% 내에서 뽑았습니다. 예. 이게 3%가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기르고 또 의지를 이렇게 북돋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한계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예. 이건 어쨌거나 상산고등학교의 자율적인 것인데 그렇죠. 인위적으로 어떤 그
기준치 라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서 권장은 할 수 있겠죠. 예. 권장은 권장 사항을 상상부에 알려야 되겠죠. 예. 근데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 공문이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3번의 공문이 옵니다. 예. 교육감의 기본 계획 발표, 또 저희 입학 전형안 승인, 그다음에 사회통합 교육 알림, 이런 3번에서 항상 교육청과 저희는 자율적으로 정함 또는 3% 이내입니다.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2019년부터 20년, 20학년부터 달라진 겁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산고등학교가 4점 만점에 1.6점, 아주 낮은 점수, 이게 100점 만점으로 치면은 40점을 받은 것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좀 그것 보입니다.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 생각으로 선 80점 넘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 예측하고 달라서 80점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평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평가할 수 있죠. 예,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정성평가를 해야 되지 10%라는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10%라는 기준은 임의적인 거고 규정이 없는 거고 법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한 번도 그 10%라는 그 권장사항을 전해준 적도 없고 공문으로 보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건 10%를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가 이제 앞으로 취할 조치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과정,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마저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해준다면 뭐 법에 소송을 거는 방법,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우선 교육부 장관 동의 구하기 전에 청문을 할 겁니다. 예. 청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억울한 것들,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것들, 사회통합 전형이나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걸 듣지 않고 취소 신청을 동의를 요청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하든 건 교육부에 달린 것이 되겠죠. 예. 교육부 장관이 저는 동의를 절차적으로 봐서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행정소송 한다면 그 이상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자체 내의 청문 절차, 그리고 교육부의 동의 과정, 그리고 법적 소송,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밟아갈 과정인데 아무래도 그 전에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은 당연하죠. 가지고, 제가 가지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김상환 교육감의 뜻에 반하게, 그러니까 김상환 교육감이 주장한 것이 위헌 소송이 나서 100% 그 위헌이라고 나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는 법원에 가는 걸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할 때 한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예.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것은 이건 재량권도 아니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뽑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그 그리고 부분을 10%라는 규정은 우리한테 온 적도 없고 이제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게 될 2020학년도 전형,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뭐 상산고 측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돼서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고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경우에 김성환 교육감은 그때도 일반고로 전형을 해야 된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혼란을 겪도록 발언을 헌견한 김상환 교육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망을 꺼리게, 왜냐하면 그건 김상환 교육감이 헌법학자지만 행정법을 무시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사고 평가에서 지정하느냐 재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임대차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인용이 된다면 바로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서 그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느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그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대답은 그런 김상한 교육감님 개인의 의견이고 교육청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중에는 뭐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중립적인 이치를 가지신 분이나 조금 반대하시는 생각을 가진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상산고등학교가 가진 그동안 우수 학생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명문대학교 많이 입학도 시키고요. 이런 역량을 자사고에 있을 때만 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일반고로 혹시 전환이 됐을 경우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누군가 여쭤본다면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자사고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라도 또는 일부 학교라도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공부가 재밌어 하는 학생들이 예. 일반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다면 예. 이건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장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예. 그 학생들이 다 경쟁하고 같이 또래또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자사고의 하나의 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 그런 걸 만약에 안 한다면은 전라북도가 어떤 피해를 입겠느냐. 과거에 그러면은 이렇게 자사고가 없고 정말 일반고가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전라북도가 교육이 다른 도가 나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상상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전라북도의 기준치가 나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수 학생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한테 여기 와서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고 하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일반 학교로 전환된다면 그건 우열반을 가려서 한다면 그 한 반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일반고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라북도의 우수 학생들이 여기 남는 게 아니고 예. 지금 80여 명이 우리 학교에 오는데 그 80여 명은 상당수가 서울로 가든가 다 도로 갈 겁니다. 예. 따라서 결국 전라북도는 인재를 유출시키는 결과만 나지 예. 상상과 자세가 취소된다면 인재가 여기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고로 전환이 돼서는 상산고등학교가 가진 어떤 교육의 가치,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게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투자가 현재의 저나 2배 정도로 된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꺼려 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상산고등학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중에 네. 상산고뿐만 아니라 자사고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또 좀 부유층 학부모의 자녀만 다닐 수 있는 학교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꺼리는 질문이 아니고 좋은 질문입니다. 예. 과연 입시 교육을 부추기느냐? 상산고에 오는 학생들은 학원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또 상산고에 오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전부 다 우리 맡기고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실제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든다고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적어도 상산고 학생들이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학교를 가려면 3학년이 매년 100만 원 이상 드는데 우리는 등록금 먹고 자고 재우고 다 합쳐서 100만 원 못 듭니다.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 교육을 부추긴다. 우리가 입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상산고에서 정말 그 학생들이 가진 능력과 창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고에서 수능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다 그런 거 하지만 우수한 학생이 있으니까 그 우수한 학생에 맞는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입시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최후의 발언 좀 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못다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산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와도 또는 공공기관이 와도 부모들은 부인은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나 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문 고등학교 하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에 오려고 어떤 기업이 오려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합니까? 예. 상산구 인재들은 제2 고향을 갖는 전라북도의 우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옥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서 이 규장 선생님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의 말씀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규장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새어서 도민들에게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상산고등학교 문제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천호성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상산고등학교 박상옥 교장 선생님,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 형평성과 적법성 문제입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기준선이 70인데 여기만 80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문제 있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서적으로 상산고등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80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문제가 자사고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고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교육 환경에서 특정하게 계속해서 우선 선발권을 줘왔고 예. 또 그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일반고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사실 어긋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랄지 또 시행령에 따라서 자사고라는 제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70점하고 80점 간의 관계도 정서적으로 보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또 그 교육감에게 자사고에 대한 지정권, 평가권,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점수를 자율적으로 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사실은 같은 교육제도가 운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각별한 교육제도가 운영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싶은데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저도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네. 법원에 가서 법의 판단을 구해 본다면 거기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리라고 보신다. 이렇게 혹시 해석이 아니 그렇지는 되겠습니까? 않고요. 예. 그 법적으로는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상 똑같은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예. 왜 어느 지점은 70점이고 어느 지점은 80점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법적인 걸로는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같은 교육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간에서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이 법적인 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감에게 예. 결정권과 취소권과 이런 거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예. 실제로 5년 전에 평가를 할 때 당시에 대부분 지역의 자사고 평가는 60점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상산고는 70점을 평가를 했어요. 예. 그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10점이. 예. 그리고 이번에는 대부분이 70점을 하고 있는데 또 상산고는 80점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예. 그래서 뭐 이번만이 아니라 5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 네네. 점수가 굉장히 점수가 낮게 맞아서 이제 결국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게 지금 상소부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법적인 규정이야 해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아마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귀족 학교다 또는 뭐 특정한
그 집안이 좋은 아이들만 많이 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들을 좀 뽑게 하는 게 그 후에 그러니까 상상고가 지정된 후에 자립형 사립고 이후에 자율형 형태로 지정될 때 그런 제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에서 함께하는 학교가 된다면 그런 사회적 배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측면들에 예. 대해서 참여를 그런 해야죠. 사회적 책무를 학교가 이행하고 하는 것을 주문하거나 권장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이전, 그러니까 그런 주문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평가를 앞두고 일종의 그 커트라인을 주고 이걸 평가를 한다. 이게 좀 모순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의 지표와 예. 평가의 내용은 전라북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교육부에서 예. 17개 시도교육청이 모아서 예. 함께 그 정한 지표입니다. 예. 그 지표 안에 사회적 그 배려 대상자, 사회 통합 대상자에 대한 예. 평가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북이 넣고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예. 그 들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정성 평가로 모두 바꿨다는 게 지금 상석 씨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 그 평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성 평가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렇게 정성 평가로 바꾸는 것이 다른 지역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상선거 주장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점수 몇 점으로 평가를 하고 말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는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자사고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여기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두 시각이 부딪히는 가운데 점수 논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점수 논쟁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그렇게 뭐 자사고가 문제가 있어서 자사고를 폐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폐지를 시켜야지 그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폐지를 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국가가 선택한 방식이죠. 자사고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 중고 교육법에 관련된 시행령을 아예 정부가 바꿔서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딱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규정은 자사고에 대한 지정이나 뭐 취소나 이런 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공을 떠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으로 교육부가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건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 정 교수님께서 네. 그 몇 점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절차를 그렇게 다 준수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 절차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80점도 그냥 그 임의로 한 게 아니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평가해보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70점 정도를 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상상고가 5년 전에도 예. 뭐 80점 넘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 지금 상산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자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자사고가 전기에 먼저 학생을 뽑았습니다. 일반고가 뽑기 전에 그래서 뭐 자사고 측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뭐 명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진학시킬 수 있는 뭐 에너지가 됐다 할까요? 힘이 됐다 할까요? 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 그것이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과연 없애야 되는가?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시에서 선발 우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 그 학교는 알다시피 귀족 학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시에서의 굉장한 사관학교처럼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그 자사고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해왔던 역할이. 그래서 단순하게 그 입시에서 선발권에서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인데 예. 일반계가 9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비율을 보니까 4%가 아니라 40에서 45% 정도의 예.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0명이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복수 합격자를 포함해서 이런 거 보면 특정한 어떤 입시에 그 관련된 형태로 학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예. 자사고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사고를 둘 수가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입시에 몰두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사고는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사고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입시 중심 교육이 없어지는 거냐?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모두 다 입시 중심 교육하고 또 거기에 경쟁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네네. 저는 자사고 없앤다고 해서 입시 중심 교육이 해체된다고 생각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 나무 심는다고 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건 아니죠. 잘 가꿔야죠. 근데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사고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사고 자체가 학교를 서열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열화가 딱 돼버리면 그 서열화의 정점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길 원합니다. 학부모님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돼요. 경쟁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서열화 자체가 없어지면 굳이 많은 학교 중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도 괜찮다고 그렇다고 하면 서열화해서 특정한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은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게 교육 개혁의 단초, 시발점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사고를 없애는 게. 예, 알겠습니다. 자사고가 없어지고 모든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떤 특정 학교가 공부를 아주 잘 시켜서 그 학교가 인기가 많은 모습이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그리고 그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예. 이제 지금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선택을 하잖아요. 예.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동일한 그 평준화 학교에도 예. 희망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일반 학교가 좋은 학교로서 소문이 나면 예. 그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좀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지원자가 거기에 좀 많아지겠지만 예. 거기 지금 선출 방식을 예. 그 제비뽑기 형태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돼 있으니까 크게 예. 문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선 선발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사고가 꼭 폐지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만약에 상산고등학교가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자사고가 취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몇몇 학교가 자사고가 유지가 된다면 그곳으로 많은 성적 우수 학생들이 몰려가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가 뭐 여러 가지 도세라든지 학생의 유출 이런 거 심각한데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해야 될 게 지역 인재인데요. 어차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밖으로 나갈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전라북도의 살 인재, 전라북도의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인재, 예. 전라북도의 미래를 일궈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전라북도 교육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마치 전라북도에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 여기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80%가 상산고등학교는 외부에서 옵니다. 예. 80%가. 그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 살고 전라북도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면 어서 많이 받아야죠. 더 받아야죠. 예. 그러나 입시하고 관련된 상황에서 대학 입시에 유리하니까 여기에 오고요. 예. 또 실제로 이런 지역적인 격차가 심화되니까 국가에서는 지역 인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 육성법을 만들어서 지역 인재를 30%씩 뽑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 인재 전형에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이런 쪽에 대부분의 아이들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전북은 훨씬 더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상산고등학교 문제 단지 일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교육 제도의 틀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